하룻밤 사이 무려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3년 만인 지난 26일 이틀 전에 공식 사과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43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온 걸까요? 역사상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른바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82년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총소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소리도 났고요. 수류탄까지?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좀 북한군이 지금 무장공비가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전쟁 난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총성의 주인공이 무장공비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이었습니다. 20대 남성 혼자서 총교, 소총 두 자루하고 수류탄을 들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20대 남성 1명. 하지만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고요. 마을에 총성이 처음 울려 퍼진 지 1시간 만에요. 무려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반상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피해가 더욱 커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상에 모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총에 맞았고 그중에 5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총소리가 난 곳이 좀 중요한데요. 경찰서 바로 옆에 있었던 우체국이었어요. 당시를 알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전화 교환 업무를 하던 2명의 이 교환원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마을 자체가 외부와 연락이 아예 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후 이 남성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과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를 살해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불을 켜놓은 집까지 굳이 또 돌아다니면서 총기 난사를 하는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우체국 전화 교환원이 희생을 된 겁니다. 이게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통신을 완전히 차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겁니다. 이 사건 당시 아들을 잃은 유족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니까 총소리가 빵 나는 기라. 이 집안에 할아버지 뿔 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을 딱 잡고 우순경이 막 사람을 쏴주겠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하고 막 도망갔죠. 뭐 잡아당기니까. 다행히 우리 딸 서희는 총을 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불로 뒤집어 쓰고 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불 꺼지고 있고 하니까 괜찮고 아들 생각에는 총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무사한가 싶어가 워크로 급이 들어오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딱 마주쳤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저격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심장에 총을 맞고. 아이고, 저런 얘기를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마을 주민 19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래놓고도 총기 난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범행이 이어집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한 건데요? 네, 상가집에 들러서 부의금을 냈는데요. 당시에 마을 3개를 돌면서 2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에 옆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 갈 때에도 제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마을에 갔더니 주민의 상당수가 당시에 이제 상가집에 있다 보니까 그 상가집에 모여서 있는 상태였고요. 이 남성이 봉투에 3,000원을 넣어서 부의금으로 제출을 하고 3,000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이 주는 술잔도 이제 받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행이 끝나나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주민을 향해 총을 발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상가집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1세 어린아이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 43명의 사상자가 또 추가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가집에서만 4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상가집 가서 태연히 술상까지 받은 뒤에 총기 난사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교활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 상황에서 상가집까지 가서 거기에 부의금을 내고 이제 술을
마신 뒤에 또다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있고 오히려 경찰관이 와줘서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이 변을 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총과 그리고 수류탄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갓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무차별 총격을 한 사람이 이 마을에 근무하는 순경, 즉 우범권 순경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순경.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사람이 그 마을에 근무하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고요. 앞서 전문가가 말하겠지만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아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반상이나 상갓집에 총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 근무하는 경찰인데 설마 우리를 총을 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맞고요. 또 그리고 그 경찰관이 총을 갖고 왔더라도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마 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우순경이라는 사람 마을에 전군 온 지 겨우 넉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순경은 원래 서울시경 101 이 경비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와대와 청와대 경호 그리고 장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요. 특히 그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는 3단이고 합기도 역시 3단에 그 무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격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술을 마시면 성격이 매우 포악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사로 인해서 사건 발생 4달 전에 경남 의령, 그러니까 이 산골마을 파출소로 좌천이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사실 경찰 발표를 들어봐도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이유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좌천됐다 그랬잖아요. 예. 좌천되고 나서 이제 2살 연하 여성을 만나서 이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우순경이 자고 있는데 가슴에 파리가 앉았대요. 그러니까 이 동거녀가 파리를 잡는다고 이렇게 파리를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순경이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거녀하고 다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출근 후에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동거녀를 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이웃 주민들이 막 소리가 나니까는 말리러 나잖아요. 이 말리는 주민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 주민이 또 진정이 안 되니까 또 찾아와서 이제 좀 마찰 상황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이 무기고로 가서 이 자기 무기를 챙겨가지고 총기 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고로 들어갈 수 있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화가 나고 여자친구 문제. 자, 범행 직후 그리고 나서 어떤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왜 간 겁니까? 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최초 범행이 발생을 했을 때 우체국에 가서 교환원에 대해서 이제 총격을 먼저 가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통신은 두절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총을 맞았던 그 교환원이 사망하기 전에 겨우 전화선을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이 있고 나서 10시 반에 처음으로 이제 의령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경찰이 약 4시간 30분 뒤에 이 출동을 해서 이제 검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경찰이 진입을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우모 씨가 당시에 이제 그 가정집에 숨어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경찰관이 오는 걸 알자 우순경 수류탄을 꺼내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제압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우순경이 가정집에서 인지를 잡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걸 보고 나서는 자기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수류탄을 꺼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일가족도 모두가 사망을 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총기 사건이 끝나긴 했는데 그 우순경이 사망시킨 사람이 56명이고 부상자가 35명이기 때문에 총 발생자가 90여 명이 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90여 명이요. 90여 명이 됐는데요. 우순경은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사망시킨 그 사람이라고 해요. 살해한 살인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1982년 발생했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경찰관이 범인이어서 더 큰 충격을 준 사건. 그런데 43년이 지나서야
경찰의 첫 사과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43년이 걸렸던 걸까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범인이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에서 자천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그게 통제가 또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 내용을 추산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사람 숫자도 이제 달라지고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경남 의령에서 이 추모제가 열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경찰이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유족 측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발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43년 만에 이 경남 의령 4.16 추모공원에 가서 위령제에 참석을 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예.